이 세상 모든 시어머니의 속마음을 아십니까? 새벽 시장, 욕쟁이 국밥 할매 옥부는 며느리 영심에게 곰탱이 같다, 꼴도 보기 싫다는 독설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들 없이 홀로 남은 며느리가 험한 세상에서 강하게 살아남도록 돕기 위한 옥분만의 강한 시집살이 연기였습니다. 재개발 깡패와 빚더미에 무너지는 영심을 보며 옥부는 결단합니다. 평생의 자존심을 걸고 죽을 때까지 숨겨두려 했던 밥 한 끼의 은혜가 적힌 낡은 장부를 꺼냅니다. 40년 묵은 그 은혜가 대한민국 거물들의 힘으로 되돌아올 때 옥부는 비로소 뜨거운 눈물 대신 무쇠국자로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투박함 속에 숨겨진 가장 뜨거운 가족의 그 감동적인 역전극에 빠져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런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더 자주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깊은 감동을 받으셨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 3시 반. 세상이 아직 쥐 죽은 듯 고요한 시간. 내 눈은 어김없이 떠진다. 늙으면 잠이 없어진다더니 그 말이 맞긴 맞는가 보다. 아니지, 잠이 없는 게 아니라 근심이 많아서 못 자는 거겠지. 무릎 관절이 쑤셔오는 걸 보니 오늘도 날씨가 영 궂을 모양이다. 에구구구. 앓는 소리가 절로 나오지만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난다. 내가 안 일어나면 이 집 구석이 안 돌아가니까. 나는 주섬주섬 낡은 몸빼 바지를 꿰입고 부엌으로 나간다. 훅 끼쳐오는 돼지뼈 삶는 냄새. 40년을 맡아온 이 지긋지긋한 냄새가 내 몸뚱이엔 향수 마냥 배어버렸다. 가마솥 뚜껑을 연다. 뽀얀 김이 얼굴을 확 덮친다. 국자를 휘휘 저어보니 묵직하다. 그래, 이 맛이지. 이 국물 하나로 자식 셋을 키웠다. 헌데 지금 내 곁에 남은 건 사업한다고 다 말아먹고 도망간 아들놈 대신 덩그러니 남은 며느리 영심이 하나뿐이다. 부엌 한 구석 쌀포대 옆에 쭈그리고 앉아 조는 며느리 꼬락서니 좀 보소. 머리는 산발을 해가지고 입가엔 침자국까지. 아이고, 내가 못 산다. 저걸 며느리라고 데리고 사는 내 팔자도 참 기구하지. 가까이 다가가 본다. 찬물에 불어 터지고 여기저기 갈라진 손등. 빨갛게 튼 저 손이 눈에 박힌다. 찌찌, 손이. 저게 뭐야? 거북이 등껍질도 아니고 로션 좀 바르라니까 말은 지독하게 안 듣지. 마음 한구석이 찌르르하다. 고생 한 번 안 하고 살아야 할 애가 못난 남편 만나서 이 무슨 고생인가 싶어 속이 쓰리다.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마음과 반대다. 그래야 산다. 이 험한 시장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독해져야 하니까. 나는 일부러 바가지를 바닥에 쾅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질렀다. 야, 김영심!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자빠져 자냐?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곰탱이를 며느리라고 들여가지고. 며느리 영심이 화들짝 놀라 일어나며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깜빡 졸았나 봐요. 육수는 괜찮아요? 육수가 문제냐 지금? 내년 정신머리가 문제지. 국밥집. 며느리가 새벽 4시가 넘도록 잠이 와? 밥 빌어먹긴 글렀다. 글렀어! 영심이 허둥지둥 앞치마를 매며 말했다. 죄송해요, 어머니. 어제 깍두기 담그느라 조금 늦게 잤더니. 핑계는 입만 살아서 나불나불 썩 가서 반다듬냐. 오늘 장날이라 손님 미어터질 텐데 손이 그렇게 굼떠서 손은 누가 키워? 영심이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파단을 챙겨든다. 절뚝거리며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니 어제 무거운 물을 나르다 삐끗한 발목이 아직도 성치 않은 모양이다. 저 미련 곰탱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지. 입 꾹 다물고 있는 꼴이 꼭지 시엠이 젊을 적 보는 것 같아 더 화가 난다. 아이고, 등시. 파스는 붙였나? 모르겠네. 나는 짐짓 딴청을 피우며 국물간을 본다. 짜자! 소금이 금값인 줄 아냐? 하고 또 한 번 소리치려는데 영심이 놈이 눈치를 슬금슬금 보며 내 옆으로 온다. 어머니, 저기 오늘 김 사장님네 수금하러 오는 날인 거 아시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아들놈이 남기고 간 빚. 그 빚쟁이들이 오는 날이다. 영심이 얼굴이 벌써 사색이 됐다. 저순에 빠진 것이 험상궂은 사내들 앞에서 얼마나 떨지 안 봐도 뻔하다. 알아. 내가 치매 걸린 노친네냐? 돈 주면 갈 거 아니냐? 돈 주면. 그게 이번 달은 애들 학원비 내고 나니까 돈이 좀 모자라서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고개를 푹 숙인 며느리의 어깨가 처져 있다. 저놈의 돈. 돈이 웬수지. 나는 입을 꾹 다물고 행주질만 거칠게 해댄다. 내 주머니엔 꼬깃꼬깃 모아둔 돈 몇 푼이 있지만 지금 이걸 줘버리면 벌은 나빠진다. 아니, 더 중요한 건 영심이 저것이 강해져야 한다는 거다. 내가 언제까지고 막아줄 순 없으니까. 나는 일부러 더 퉁명스럽게 말했다. 시끄럽다. 없으면 몸으로 때우든가. 나가서 앵벌이를 하든가. 알아서 해. 나한테 손 벌릴 생각 말고. 네, 알겠습니다. 영심이가 울음을 꾹 참는 표정으로 돌아선다. 그 뒷모습이 가냘프다 못해 바스러질 것 같다. 속에서 천불이 올라온다. 당장이라도 이리 와라.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싶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참는다. 오늘도 어김없이 장사가 시작됐다. 새벽부터 일꾼들이 들이닥친다. 욕쟁이 할매, 여기 국밥 2그릇, 국물 많이. 단골인 박씨가 소리친다. 이놈아. 국물이 한강물인 줄 아냐? 처먹고 싶으면 돈이나 더 내. 나는 찰진 욕을 한 바가지 퍼부어주며 국밥을 토렴한다. 뚝배기가 뜨겁게 달궈진다. 영심이는 내 눈치를 보며 쟁반을 나른다. 맛있게 드세요. 목소리에 기운이 하나도 없다. 그때였다.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검은 양복 입은 덩치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온다. 시장통 공기가 싸늘하게 식는다. 재개발 용역 놈들이다. 그 중에서도 제일 악질인 최 이사, 저 뱀 같은 놈이 껌을 딱딱 씹으며 앞장서서 들어온다. 아이고, 우리 욕쟁이 할매.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계시네. 냄새나게 시리. 이제 그만 도장 찍고 나가시죠. 우리도 바쁜데. 영심이는 사색이 되어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다. 아, 오셨어요. 나는 일부러 국자를 3개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떤 놈이 남의 영업장에 와서 똥파리처럼 윙윙거려. 밥 처먹으러 왔으면 줄을 서고 아니면 썩 꺼져. 할망구, 말버릇하고는 우리가 밥 먹으러 온 것 같아. 오늘까지야. 오늘까지 가게 안 비우면 알지. 우리 애들이 좀 거칠어서 말이야. 최 이사가 낄낄거리며 뚝배기 하나를 손으로 툭 쳐서 바닥에 떨어뜨린다. 와장창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튄다. 영심이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는다. 야, 내 눈이 뒤집힌다. 감히 내 가게에서 내 며느리 앞에서 행패를 부려. 나는 끓고 있던 가마솥 옆에 둔 굵은 소금 바구니를 낚아챘다. 이놈의 식기들, 오늘 제사날인 줄 알아라. 나는 40년 국밥 인생의 내공을 담아 소금을 한 줌 쥐었다. 내 며느리 영심이가 덜덜 떨고 있다. 저 여린 것을 지킬 사람은 이 늙은이 하나뿐이다. 장부는 아직 꺼낼 때가 아니다.
하지만 내 성질머리는 지금 꺼내야겠다. 야, 이 개뼈다귀만도 못한 놈들아. 어디다 대고 행패야? 나는 소금을 최 이사놈 얼굴에 냅다 뿌렸다. 전쟁의 서막이었다. 내 눈. 최 이사놈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싸준다. 굵은 왕소금이 놈의 번질번질한 얼굴을 강타했다. 통쾌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오금이 저린다. 내 나이 75이다. 깡패놈들 주먹 한 방이면 저승문턱이 코앞인 늙은이다. 하지만 내 등 뒤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며느리 영심이가 있다. 어미 닭이 병아리 지킬 때 독수리 무서워하던가 깃털이라도 세우고 쪼아대야지. 이놈들아. 재수없게 아침부터 어디서 행패야? 소금이 얼마나 비싼 건데. 내 놈들 얼굴에 뿌린 것도 아까워 죽겠다. 최 이사는 눈을 비비며 살기가 등등해져서 소리쳤다. 이 늙은이가 진짜 돌았나. 야, 뭐해. 싹 다 엎어버려. 예, 형님. 덩치들이 가게 안으로 우르르 들어오려 한다. 식사하던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도망친다. 어머, 어떡해. 할매, 그냥 나가요. 다쳐. 단골들의 아우성이 들리지만 나는 부엌 입구를 가로막고 섰다. 손에는 방금까지 국을 푸던 무쇠국자를 꽉 쥐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다치셔요.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저희가 잘못했어요. 영심이가 튀어나와 놈들 앞에 고개를 숙인다. 저 바보 같은 것이 놈들한테 고개 숙인다고 봐줄 놈들이면 내가 소금 뿌리지도 않았다. 약한 모습 보이면 더 물어뜯는 게 하이에나 같은 놈들이다. 비켜라. 애미야. 내가 고개 숙이는 꼴 보느니 얘 허리가 부러지는 게 낫다. 나는 영심을 거칠게 뒤로 밀쳤다. 비키라니까. 넌 부엌 구석에 처박혀서 육수나 지켜. 어디서 건방지게 어른들 싸움에 끼어들어. 나는 일부러 영심이 등짝을 세게 후려쳐서 뒤로 보냈다. 영심이가 비틀거리며 물러난다. 그래, 거기 있어라. 놈들 손 안 닿는 곳에. 와라. 이 국자가 40년 동안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단련된 놈이다. 누구 대가리든 한 방이면 수박통처럼 깨질 테니까 임플란트 할 돈 있는 놈만 덤벼. 내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는지 아니면 노인의 악에 바친 눈빛이 무서웠는지 덩치들이 멈칫한다. 사실 내 손은 국자가 덜덜거릴 정도로 떨리고 있다. 앞치마 속 다리는 이미 풀려버렸다. 하지만 눈만은 똑바로 떴다. 눈싸움에서 지면 끝장이다. 최 이사는 바닥에 침을 뱉으며 함께 온 사람들에게 지시했다. 참나. 이 할망구가 진짜. 야, 오늘은 철수해. 여기서 노인네 피 보면 우리만 골치 아파져. 대신 최 이사가 내 코앞까지 다가왔다. 비릿한 담배 냄새가 확 끼쳐온다. 할매, 오늘 운 좋은 줄 아시오.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안 올 것 같아? 손님 다 끊기고 파리만 날려봐야 정신 차리지. 두고 보자고. 놈이 나가면서 멀쩡한 식탁 의자 하나를 발로 쾅 걷어찬다. 의자가 날아가 벽에 부딪혀 박살이 난다. 우당탕? 그 소리에 내 심장도 같이 내려앉는 것 같다. 놈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폭풍이 지나간 가게 안은 쑥대밭이다. 깨진 뚝배기, 엎어진 깍두기 국물, 부서진 의자. 손님들도 다 도망가고 텅 비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탁 풀린다. 주저앉으려는 걸 간신히 식탁을 짚고 버텼다. 며느리 영심이 엉엉 울며 달려와서는 내게 말한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안 다치셨어요? 영심이가 내 몸을 더듬으며 울고불고 난리다. 이년아, 울지 마라. 내가 울면 내가 무너진다. 내가 지금 얼마나 무서웠는지,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지
내가 알면 안 된다. 너한테 나는 태산이어야 하고 바위여야 한다. 그래야 내가 기댈 거 아니냐. 아이고 시끄러워. 누가 죽었냐? 왜 초상집처럼 곡소리를 내고 난리여? 재수없게. 하지만 저 사람들 또 오면 어떡해요? 어머니 큰일 나시면 전 어떡하라고. 걱정할 것도 많다. 밥 장사 하루 이틀 하냐? 얼른 빗자루나 가져와. 깨진 거 안 치우고 뭐해? 나는 짐짓 큰 소리를 치며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구석에 있는 낡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다. 후, 후. 가슴을 두드려 진정시키려는데 눈물이 핑 돈다. 서러워서가 아니다. 억울해서도 아니다. 방금 전 놈들이 의자를 걷어찰 때 영심이가 배를 감싸 안으며 웅크리던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다. 저 여린 것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돼. 나는 앞치마 주머니 깊숙한 곳을 만지작거린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감촉, 폴더폰, 그리고 장롱 깊숙이 숨겨둔 낡은 장부. 그 장부엔 40년 전 내가 밥 퍼먹인 놈들 이름이 적혀 있다. 개천에서 용된 놈들, 검사, 국회의원, 대기업 회장. 그때는 어머니 성공해서 꼭 은혜 갚겠습니다 하며 눈물 젖은 국밥을 먹던 놈들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놈들한테 연락할 일은 없을 줄 알았다. 자식 놈들 제 힘으로 살게 하려고, 내 자존심 지키려고. 하지만 밖에서 훌쩍이며 깨진 그릇을 치우는 며느리의 그림자를 본다. 오늘따라 저 등짝이 왜 이리 작아 보이는지. 김영신, 내가 내 자존심보다 중하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놈들한테 연락하는 순간 우리 영심이가 시어머니 뒷배 믿고 설친의 소리 들을까봐 겁이 난다. 내 힘으로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버텨봐야 한다. 그때 전화벨이 울린다. 따르릉 마이너스 가게 전화가 아니다. 영심이 주머니 속 핸드폰이다. 영심이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린다. 올 것이 왔다. 용역 깡패가 물러가니 이제 빚쟁이 차례다.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꼭 갚을게요.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요. 부엌 구석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파들파들 떨린다. 수화기를 붙들고 있는 저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전화를 끄는 영심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운다.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내 가슴도 쿵쿵 내려앉는다. 아들놈이 싸질러 놓은 똥을 왜 저여린 것이 치워야 하나. 영심이가 고개를 든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본다. 그 눈빛이 이미 죽어 있다. 어머니,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애들 학교 찾아간다고 협박하는데. 저 그냥 죽고 싶어요. 영심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짐짓 혀를 차며 말했다. 죽긴 누가 죽어? 염라대왕이 밥상 차려놓고 기다린대냐? 쓸데없는 소리 말고 무나 썰어. 아니요. 저 나갈래요. 여기 있으면 어머니 가게까지 피해 가잖아요. 저 그냥 나가서. 영심이가 앞치마를 벗으려 한다. 손이 덜덜 떨려서 매듭도 제대로 못 푼다. 저대로 나가면 갈 데가 어디 있나? 찜질방이나 전전하겠지. 그러다 놈들한테 잡히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이 녀석을 여기서 떼어놔야 한다. 하지만 저런 패배자 같은 마음으로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도끼를 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산다. 그리고 놈들의 시선을 내게로 돌려야 한다. 나는 결심했다. 평생을 갈고 닦은 내 욕쟁이 연기를 오늘 내 며느리한테 써먹기로. 나는 신고 있던 고무신을 벗어들고 바닥을 탁 내리치며 소리쳤다.
그래, 나가라. 당장 나가. 이 재수 없는 년아. 며느리의 눈이 놀라서 휘둥그레졌다. 어머니, 내가 너 들어오고 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아들놈은 도망가고 가게엔 깡패 새끼들이 들이닥치고 너 때문에 내 말년이 아주 똥창에 빠졌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짐 싸서 꺼져. 내 입에서 비수가 날아간다. 한마디 한마디 뱉을 때마다 내 혀를 깨물고 싶다. 영심이 눈에 상처가 서린다. 그래, 상처받아라. 차라리 나를 미워해라. 그래야 내가 모질어진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왜? 틀린 말 했냐? 너같이 칠칠 맞고 약해 빠진 거 데리고 있느니 차라리 혼자 장사하는 게 속 편해. 밥값도 못하는 게 징징거리는 꼴 더는 못 봐주겠으니까 썩 나가. 나는 옆에 있던 소금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었다. 아까 깡패놈들한테 뿌렸던 그 소금이다. 이번엔 내 며느리한테 뿌렸다. 차! 하얀 소금이 영심이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쏟아진다. 영심이가 입술을 꽉 깨문다. 눈물이 그렁그렁하던 눈에 처음으로 오기가 생긴다. 알겠습니다. 나갈게요. 나가드리면 되잖아요. 영심이가 앞치마를 바닥에 패대기 치고 부엌을 뛰쳐나간다.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간다. 딸랑. 풍경 소리와 함께 영심이가 사라졌다. 가게가 텅 비었다. 정적만이 흐른다. 나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방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바닥에 흩뿌려진 하얀 소금이 꼭 내 마음 조각 같다. 미련한 거 붙잡아도 모자랄 판에 그냥 가라니 진짜 가냐? 애구구. 가슴을 탕탕 친다. 속이 쓰리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다. 영심이가 없는 지금이 기회다. 나는 영심이가 벗어던지고 간 앞치마를 집어들었다. 주머니 속에 영심이가 흘리고 간 꼬깃꼬깃한 쪽지가 있다. 아까 놈들이 전화했다던 그 번호다. 나는 가게 전화기를 들었다. 수화기를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한다. 후. 이제 나는 힘없는 할매가 아니다. 내 며느리를 건드리는 놈들과 단판을 지으려는 가장이다. 여보시오. 거기 대부업체요? 누구쇼? 할매 목소린데? 김영심이 CM이 되는 사람이다. 내 며느리한테 전화질해서 협박한 놈이 너냐? 아, 그 도망간 며느리. 할매가 대신 갚게. 5천만 원인데 갚을 능력은 있고? 5천만 원. 국밥을 몇 그릇을 팔아야 하는 돈인가. 눈앞이 캄캄하다. 하지만 기가 죽으면 안 된다. 내 며느리랑 손주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그 돈이고 나발이고 땡전 한 푼 안 줄 거니까. 그리 알아라. 대신.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장롱 깊숙한 곳, 내수에 마련하려고 모아둔 통장이 떠올랐다. 내가 갚는다. 매달 꼬박꼬박 이자 쳐서 보낼 테니까 그 아이한테 연락하지 마라. 만약 한 번만 더 그 아이 울렸다간.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이 시장 바닥 욕쟁이 할매가 왜 무서운지 뼛속까지 알게 해줄 테니까. 전화를 끊었다. 손에 땀이 흥건하다. 이제 내 노후 자금은 날아갔다. 아니, 날아가도 좋다. 영심이만 돌아오면 된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다. 며칠만 밖에서 바람 좀 쐬고 마음 좀 단단히 먹고 오너라. 그때까진 이 CM이가 이 텅 빈 가게를 지키고 있을 테니.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린다. 영심인가?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아니다. 가게 유리창 너머로 최 이사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마치 먹잇감이 혼자 남기를 기다린 하이에나처럼.
저놈이 기어코. 밤 11시 시장통에 불이 다 꺼지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않는 적막 강산이다. 가게 문을 걸어 잠그지도 못하고 나는 부엌 한 구석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다. 귀는 쫑긋 세운 채로. 이 미련한 것이 어딜 가서 얼어 죽진 않았나? 쫓아낸 지 반나절이 지났다. 찜질방이라도 갔으면 좋으련만 돈 한 푼 없이 나갔으니 갈 데가 뻔하다. 뻔뻔하지도 못한 년. 그때였다. 끼익 녹슨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실눈을 뜨고 훔쳐본다. 어둠 속으로 들어오는 그림자. 영심이다. 퉁퉁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흙투성이가 된 신발. 꼴이 말이 아니다. 들어오지 못하고 문가에 서서 주춤거린다. 내 눈치를 보는 게지. 왔으면 들어오지. 문지방 달캐 거기 서 있냐. 77 맞은 거. 나는 일부러 코를 크어엉하고 골았다. 자고 있다는 신호다. 그래야 저 겁쟁이가 맘 편히 들어올 테니까. 영심이가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여 부엌으로 들어온다. 그리고는 익숙한 구석자리, 쌀 포대 옆에 쪼그려 앉으려 한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뭘 좀 놔뒀다. 영심이의 시선이 쌀 포대 위에 놓인 하얀 봉투와 네모난 상자에 꽂힌다. 상자는 약국에서 제일 비싸다는 케토토파스 한 박스다. 내가 무릎 쑤실 때도 아까워서 반으로 잘라 쓰던 그 비싼 거다. 그리고 누런 봉투. 그 위에는 내가 수전증 걸린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적혀 있다. 애미야, 애들 기죽이지 마라. 고기 좀 사 먹이고. 네 다리 병신되면 나만 손해다. 덕지 붙이고 자라. 봉투 안에는 꼬깃꼬깃한 5만 원짜리 10장이 들어있다. 내 비상금 탈탈 턴 거다. 영심이가 봉투를 집어든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어머니, 영심이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있다. 나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자는 척을 한다. 코를 한 번 더 곤다. 푹, 끙. 저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꼴도 보기 싫다고. 그래, 나가라 했다. 근데 진짜 나가면 어쩌냐. 갈 데도 없는 게 이놈의 집구석이 지옥 같아도 밖보다 낫지 않겠냐. 죄송해요. 저 갈 데가 없어요. 염치 없지만 하루만. 오늘 딱 하루만 더 있다가 갈게요. 영심이가 훌쩍거리며 파스 상자를 뜯는다. 찌익 파스 뜯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는 제 발목이 아니라 의자에 앉아 있는 내 무릎에 파스를 붙인다.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시잖아요. 맨날 제 걱정만 하시고. 제가 바본 줄 아세요? 일부러 그러신 거 다 알아요. 차가운 파스가 내 무릎에 닿는데 이상하게 뜨겁다. 영심이의 눈물이 내 바지 위로 뚝뚝 떨어진다. 내 가슴이 찌르르 울린다. 이 눈치 없는 년이 지 다리나 붙이지. 왜 아픈 시애미 다리에 붙이고 난리여. 더는 자는 척할 수가 없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게 올라온다. 나는 눈을 번쩍 떴다. 그리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차고 뭘 붙이는겨. 참 다 깼네. 어머니. 깨셨어요? 인연이 들어왔으면 곱게 처자빠져 잘 것이지. 왜 남의 다리에 찬 걸 붙이고 난리여. 내가 얼음장 찜질하냐? 나는 짐짓 화를 내며 파스를 떼려는 신용을 했다. 하지만 떼지 않았다. 그리고 저거. 저 돈 오다 주웠다. 누가 버린 것 같아서 주워다 놨는데 찝찝해서 나는 못 쓰겠다. 내가 가져가서 애들 고기나 사주든가 말든가. 어머니. 영심이가 내 무릎을 잡고 엉엉 울음을 터뜨린다.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온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더 잘할게요. 흐엉. 나는 한숨을 푹 쉬었다. 그리고 거친 손을 들어 며느리의 헝클어진 머리를 투박하게 쓰다듬었다. 울지 마라. 재수 없다. 내일부터 다시 전쟁이야. 깡패놈들이 쳐들어오든 빚쟁이가 오든 밥 장사하는 년이 기죽으면 끝장이야. 알았냐? 네. 네, 어머니. 독해져라. 나처럼 욕도 하고 소금도 뿌리고 그래야 네 새끼들 지킨다. 알겠냐? 네. 배울게요. 어머니한테 다 배울게요. 영심이가 내 무릎에 얼굴을 묻는다. 축축하다. 하지만 따뜻하다. 그래, 이거다. 이게 가족이다. 지지고 볶고 욕을 해도 결국 서로의 상처에 파스 한 장 붙여주는 사이. 그래, 애미야. 우리 딱 하루만 더 버텨보자.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뜨겠지. 하지만 나는 몰랐다. 내일 뜨는 해가 우리 가게를 집어삼킬 최악의 불길을 몰고 올 줄은. 최 이사 그 독사 같은 놈이 우리가 잠든 사이에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꿈에도 몰랐다. 동이 트자마자 퉁퉁 부은 영심이 얼굴을 보고 헛구역질이 나왔다. 어제 울다 지쳐 잠든 꼴이 짠하기도 하지만 정은 정이고 일은 일이다. 국밥집 문을 열고 상인의 원래회에 다녀오겠다고 나섰다. 어제 받은 비상금 봉투를 챙기는 며느리에게 짐짓 모질게 말했다. 아, 꼴 보기 싫으니 내 가게 문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애들 학교 보냈으면 가서 장이나 봐와. 오늘은 장사해야지. 뒤돌아 나오면서도 불안했다. 불안은 언제나 틀린 적이 없었다. 시장통 입구. 상인의 회의는 엉망진창이었다. 최 이사의 철거 통보가 모든 상인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옥부는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무슨 얼어 죽을 합에. 장사 30년 했어. 여기가 내 집이여. 밭이여. 내가 이 국밥 팔아서 딸년 결혼시키고 아들놈 학비 됐어. 나가라면 나갈 줄 아느냐? 그때 저 멀리서 둔탁하고 찢어지는 듯한 소음이 들려온다. 부웅 쾅. 온 상인들이 동시에 시장 입구를 바라본다. 옥분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저게 무슨 소리여? 시장 입구를 막아선 거대한 노란 포크레인 한 대. 그리고 그 앞에 버티고 선 검은 양복의 최 이사 일당 10여 명. 포크레인의 육중한 삽이 익숙한 간판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내 가게. 옥부는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시장 바닥에 엎어지고 넘어지고 무릎에서 피가 나도 몰랐다. 오직 국밥집 하나만 보였다. 옥분이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안 돼. 안 된다고요. 여기 우리 가게예요. 우리 애들 살 곳이에요. 영심이 포크레인의 거대한 바퀴 앞에 온몸을 던져맞고 있다. 최 이사는 한 발짝 떨어져 여유롭게 담배를 피우고 그의 부하들은 영심이를 비웃으며 끌어내려고 한다. 아이, 이 아줌마 끈질기네. 남편이 도망간 가게에 뭘 그렇게 목숨을 거냐고. 내 남편 욕하지 마. 내가 빚 갚을 거야. 나갈 테니 제발 이것만 남겨줘요. 영심이 몸부림치는 사이 포크레인 삽이 국밥집 입구 천막을 찢어발긴다. 찌익 화르르릉. 어제까지 옥분과 영심이 함께 국밥을 끓여 팔던 소중한 공간이 찢겨나가고 먼지가 피어오른다. 어머니, 옥분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숨막히는 광경을 본다. 영심이가 부하들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저항하다가 날카로운 철근에 무릎을 찍히고 쓰러진다. 붉은 피가 흙바닥에 스며드는 것을 보자 옥분의 머릿속에서 이성이라는 끈이 툭 끊어진다. 이 개자식들아! 옥분이 최 이사에게 달려든다. 그 순간만큼은
30년 세월의 고된 노동으로 다져진 노파가 아니었다. 굶주린 맹수였다. 아이고, 옥분 씨 왔습니까? 마침 이 땅의 주인이 오셨네요. 이제 이 쓰레기통을 치울 시간입니다. 이 더러운 놈아. 너한테 쓰레기통일지 몰라도 여긴 우리 가족 목숨줄이야. 이 땅에 우리 애들 뼈가 묻혀 있어. 당장 치워. 뼈는 무슨 뼈? 허허, 노망이 났구만. 법이 뭔지 알긴 합니까? 빚은 빚이고 가게는 가게. 깔끔하게 털고 나가십시오. 그럼 자식들한테 피해는 안 가겠지. 옥분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국밥집 부엌으로 달려들어간다. 옥분은 펄펄 끓고 있는 뜨거운 사골 육수 솥 앞에 섰다. 3일 밤낮을 고아낸 그녀의 국밥집 영혼이었다. 그래. 내가 다 박살내고 싶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옥분은 사골 솥을 받치고 있던 통나무에 발을 걸고 자신의 몸을 던져 솥을 넘어뜨리려 했다. 육수 솥의 무게는 좋기 100kg. 어머니, 안 돼. 국밥. 저 미친 노인네 좀 막아. 야, 포크레인 멈춰. 부하들이 옥분을 말리려 달려들지만 옥분은 이미 이성을 잃었다. 차라리 다 태워버리자. 빚쟁이 손에 넘기느니 내 손으로 없애버리자. 내 가게는 내가 부숴. 너희 같은 더러운 놈들은 손대지 마. 마침내 육수 솥이 쿵 하고 쓰러진다. 차악. 수증기와 함께 100도가 넘는 뜨거운 사골 육수가 국밥집 바닥과 부엌을 덮친다. 최 이사의 부하 한 명이 육수에 다리가 되어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진다. 온 가게는 뿌연 김과 고기 끓는 냄새, 그리고 아수라장이 된 철거 소음으로 가득 찼다. 와, 아파. 한 발짝만 더 오면 너희들 얼굴에 이 뜨거운 국물을 부어버릴 테니. 옥부는 육수 손 옆에 떨어진 굵은 뼈다귀를 들고 사방에 튄 육수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광기 어린 눈으로 최 이사를 노려본다. 그녀의 머리 위로 포크레인 삽이 마침내 국밥집의 상징, 옥분내 국밥 간판을 완전히 찢어낸다. 크앙! 간판이 찢어지는 소리. 내 30년 세월이 찢어지는 소리였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며느리. 가게 바닥에 흥건히 깔린 뜨거운 육수. 그리고 콧방귀를 뀌며 담배꽁초를 버리는 최 이사. 그래, 다 부숴라. 내가 내 가게를 부수면 나는 너를 부술 것이다. 최 이사는 결국 옥분의 광기에 물러선다. 더 이상 물리적인 충돌은 피하려 한다. 오늘은 이쯤 해둬라. 법대로 하자고. 옥분 씨, 법정에서 봅시다. 그는 부하들을 데리고 유유히 사라진다. 옥부는 힘없이 뼈다귀를 내려놓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며느리에게 기어가 며느리를 끌어안았다. 영심아, 영심아. 괜찮아? 괜찮니? 애미야. 영심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어머니, 가게가. 가게는 폐허가 되었다. 옥부는 며느리를 안은 채 차갑게 식어가는 사골 육수 위로 흐느낀다. 내 며느리 영심이는 구급차에 실려갔다. 날카로운 철근에 긁힌 무릎은 깊지 않다 했지만 아마 마음의 상처가 더 깊을 것이다. 폐허가 된 가게 입구에 주저앉아 나는 엉망진창이 된 육수 손만 바라보았다. 40년 세월이 담긴 국물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다. 내가 진 건가? 수많은 깡패들 앞에서도 굽히지 않던 허리가 이제야 맥없이 꺾여버린 것 같다. 그때였다. 흙먼지와 깨진 파편으로 가득한 가게 입구에 교복을 입은 손자 민규가 멍하니 서 있었다. 학교가 끝난 시간이었다. 민규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여 있었다. 할머니, 엄마는요? 이게 다 뭐예요? 민규야,
너 여기 오지 말랬지. 어서 집에 가. 민규는 옥분의 말을 무시하고 쓰러진 의자, 찢긴 천막, 깨진 뚝배기 사이로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왔다. 그가 본 것은 피 묻은 천 조각, 그리고 무릎을 부여잡고 힘없이 주저앉은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아빠는 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없어? 엄마는 어디 갔어요, 할머니? 민규가 울음을 터뜨린다. 그 울음은 가게의 파괴, 아버지의 부재, 그리고 가족의 무력함에 대한 서러움이었다. 옥부는 억장이 무너진다. 저 아이까지 이 고통을 겪게 했다니. 울지 마라. 사내 자식이 울긴 왜 울어? 엄마는 병원에 잠깐 갔다. 넌 가서 따뜻한 물이라도 끓여놓고 있어. 싫어요. 할머니 무릎에 피 나잖아요. 깡패들이 이랬죠? 그 아저씨들이 또 왔죠? 왜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민규가 옥분을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한다. 옥분은 그제야 내가 이 아이의 마지막 희망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아이의 눈물 앞에서 무너져서는 안 된다. 나는 민규를 꽉 안아주었다. 아들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며느리의 상처를 위로하며 이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할 아이. 이 아이가 절망하게 둘 순 없다. 울지 마라. 내 새끼, 안 진다. 할미는 절대로 지지 않아. 거짓말. 어떻게 이겨요? 그 사람들 무서워요. 할머니. 민규가 갑자기 옥분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할머니. 근데 할머니 핸드폰에 회장님이라고 저장된 번호는 뭐예요? 옥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 녀석이 뭘 봤지? 무슨 헛소리야. 그건 떡볶이 집 사장이야. 늙은이 놀리지 말고 어서 가. 거짓말. 저 봤어요. 몇 달 전 새벽이에요. 까만 차 세대가 가게 뒤편에 왔었고 키 크고 멋있는 아저씨가 할머니한테 어머니라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뭘 놓고 갔는데 할머니가 그걸 장롱에 숨겼잖아요. 그거 뭐예요? 민규의 눈빛은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니었다. 간절한 희망을 찾으려는 똑똑한 아이의 눈빛이었다. 옥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이 아이는 알고 있었다. 이 집안에 숨겨진 카드가 있다는 것을. 그래, 내 마지막 카드를 쓸 때가 온 건가.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 걱정에 숨겨두었던 나의 황금 인맥. 더 이상 망설일 필요 없다. 따라와라. 민규야. 옥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민규의 손을 잡고 가게 뒷방으로 향한다. 민규는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따라갔다. 옥부는 며느리에게 들킬까봐 꼭꼭 숨겨두었던 낡은 장롱을 열었다. 그 안에는 수위와 함께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나는 낡은 외상 장부가 들어 있었다. 이게 할머니의 전 재산이다. 돈이 아니라 밥 한 끼의 은혜로 쌓은 정의 빚이지. 장부에는 낡은 글씨로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순대국밥, 외상 100그릇 밥값 춘삼 골드그룹 회장 등이 적혀 있었다. 이놈들이 40년 전에 배고프다고 울면서 내 국밥을 처먹던 놈들이다. 이제 밥값 청구할 때가 온 것 같다. 옥부는 장부 속에서 가장 낡은 번호 하나를 찾았다. 춘삼. 민규야, 너 오늘부터 학교 가지 마라. 이 가게, 이 집, 할미랑 너랑 둘이서 지킨다. 너는 밖에서 놈들이 오는지 지키고 할미는 밥값 좀 받아와야겠다. 옥분의 눈빛이 며느리를 쫓아낼 때보다 더 매섭게 빛났다. 그녀는 낡은 폴더폰을 들어 떨리는 손이 아닌 굳은 의지를 담아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나다. 욕쟁이 할매 옥분이다. 전화를 끊었다. 손에 쥐고 있던 낡은 폴더폰이 뜨겁다.
40년 만에 밥값을 청구하는 전화였다. 춘삼이는 처음엔 놀란 목소리였지만 곧 어머니, 제가 불효했습니다. 당장 가겠습니다. 하며 목이 메어왔다. 배고팠던 시절 뜨거운 국밥 한 그릇에 목숨을 건졌던 기억이 놈들에겐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 영심이는 퇴원 후 가게에 돌아왔다. 무릎에 붕대를 감고 빗자루를 들었지만 무너진 가게를 보며 영 기운을 차리지 못한다. 손자 민규는 가게 입구에서 눈에 불을 켜고 망을 보고 있다. 어머니 며칠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요. 빚은 제가 어떻게든. 나는 영심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걱정 마라. 내가 갚는다 했다. 오늘은 장사 안 한다. 딱 하루만. 이 시애미가 손님 좀 받아야겠다. 그때 저 멀리서 다시 둔탁한 소리가 들려온다. 최 이사 일당이다. 그들의 뒤에는 포크레인이 아닌 가게를 완전히 봉쇄하려는 철제 펜스를 실은 트럭이 따라오고 있다. 아이고, 영심씨. 아직도 여기 있었네? 내가 오늘 친히 집들이 선물을 가져왔지. 오늘부로 이 가게는 폐쇄야. 법원에서 정식으로 집행 나왔어. 영심이 울먹이며 말한다. 안 돼요. 다시 법원에 항소할 거예요. 항소. 조치 몇 년 걸릴 거고요. 그동안 당신들은 길바닥에 낳는 거지. 늙은 할망구한테 기대봤자 소용없어. 야, 펜스 켜. 부하들이 가게를 둘러싸기 시작한다. 영심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옥분의 팔에 매달린다. 어머니, 이제 진짜 끝이에요. 우리가 뭘 믿고 버텨요. 끝! 아니,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때 멀리서 둔탁한 굉음이 들려온다. 경광등. 할머니, 저기 경찰차가 와요. 아니 경호차량 같아요. 모두가 시장 입구를 바라본다. 시장 어귀에서 검은색 대형 세단 4대가 웅장한 행렬을 지어 들어온다. 그 뒤를 이어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따르고 있다. 시장을 통째로 전세낸 듯한 압도적인 풍경. 최 이사 일당도 당황해서 펜스 작업을 멈춘다. 뭐야? 저 차들은 왜 여기 와? 재개발 설명회라도 하는 거야? 검은 세단 행렬이 국밥집 앞에 멈춘다.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차 문을 연다. 첫 번째 차에서 내린 사람은 골드그룹 회장 춘삼이다. 머리가 희끗하지만 눈빛이 살아있다. 그의 뒤를 이어 법무부 출신 현직 국회의원, 유명 로펌 대표 등 익숙한 얼굴들이 차례로 내린다. 모두가 신문 일면에 나올 법한 거물들이다. 최 이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회장님? 국회의원님? 여긴 어쩐 일로? 거물들은 최 이사에게 눈길도 주지 않는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흙바닥에 주저앉은 박옥분에게 꽂혀 있다. 춘삼이 달려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가 죄인입니다. 불효했습니다. 회장이 울면서 옥분의 손을 잡는다. 옥분의 튼 손등에 회장의 뜨거운 눈물이 떨어진다. 이놈아, 너 나이가 몇인데 여기서 울고불고 난리야. 쪽팔리지도 않냐? 늙어서 주책이야.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배은망덕했습니다. 어머니 국밥 한 그릇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왔는데 어머니 국밥집이 이 꼴이 되도록 몰랐습니다. 주변의 깡패들과 최 이사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는다. 며느리 영심이도 손자 민규도 눈만 깜빡인다. 어머니 저분이. 시끄럽다. 40년 전에 밥 처먹고 외상값 안 갚은 놈이다. 이제야 밥값 하러 온 거지. 춘삼아, 내가 밥값 한다 했지. 지금 당장 이놈들 전부 끌어내. 내 가게에 손댄 벌을 받아야지. 예, 어머니. 염려 마십시오. 회장이 싸늘한 눈빛으로 최 이사를 노려본다. 최 이사,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우리 어머니 가게에 손댄 것 내가 법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회장님, 오해십니다. 저는 그냥 재개발 용역일 뿐입니다. 용역. 당신들 당장 짐 싸서 철수해. 상인들에게 협박한 자료 지금 경찰에 넘기고 있으니까. 당신들 회사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발 붙이지 못하게 될 거야. 깡패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바쁘다. 최 이사는 넋이 나간 채 옥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할머니,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이 늙은이를 무시한 거 하나뿐이다. 그리고 내 며느리한테 피 흘리게 한 거다. 옥분은 손을 들어 최 이사의 얼굴에 뜨거운 사골 육수 한 숟가락을 뿌린다. 이게 내 국밥집 40년 정이다. 내 같은 놈은 눈으로 쳐먹어라. 통쾌했다. 이 순간의 짜릿함은 40년 동안 받은 서러움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듯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폐허가 된 가게와 무릎에 붕대를 감은 내 며느리 영심이에게 가 있었다. 춘삼이 놈이 보낸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와 무너진 국밥집을 손보기 시작했다. 찢긴 천막은 새 것으로 갈리고 바닥에 흥건했던 사골 육수는 깨끗이 치워졌다. 하루 만에 가게는 말끔하게, 아니, 이전보다 더 깨끗하게 되살아났다. 최 이사 일당은 춘삼이 놈에게 잡혀가서 코가 납작해졌겠지. 상인의 사람들은 나를 영웅처럼 떠받들었다. 옥분 씨가 우리 시장을 살렸어. 하지만 나는 콧방귀만 뀌었다. 내가 살린 건 내 가게뿐이다. 복원된 국밥집 부엌. 영심은 무릎에 붕대를 감은 채 깨끗해진 가스레인지 앞에서 멍하니 서 있다. 춘삼이 회장이 새로 맞춰준 새하얀 국밥솥이 웅장하게 빛나고 있다. 어머니,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헛소리 하지 마라. 뭘 갚아. 빚쟁이는 저 춘삼이 놈이 빚쟁이지. 내가 왜 빚쟁이야. 내 밥값은 내가 끓여서 갚는 거다. 하지만 어제 그 많은 분이 국회의원님의 회장님까지 다 묵은 밥값 하러 온 거다. 내가 공짜 밥 먹인 사람 아니다. 다 씨앗 뿌려놨으니 이 국밥집은 망할 일 없다. 이젠 내가 뿌린 씨앗 거둬라. 옥부는 갑자기 장롱 속에 숨겨두었던 낡은 외상장부를 꺼내 영심에게 내민다. 자, 내 시애미의 비밀 장부다. 이제 내가 가져. 영심은 조심스럽게 장부를 받아든다. 두툼한 장부 속에는 수많은 이름과 날짜, 그리고 외상으로 먹은 국밥 그릇수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 단순한 숫자들이 거대한 신뢰의 기록임을 깨닫는다. 어머니, 이 장부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국밥 한 그릇에 목숨 건 은혜를 잊지 마라. 그리고 너도 내 장부를 써라. 너만의 방법으로 이 가게를 지켜라. 네, 어머니. 옥부는 벽에 걸려있던 40년간 써서 손잡이가 달아번들거리는 무쇠 국자를 떼어낸다. 무게가 묵직하다.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자, 이제 국자는 내 것이다. 옥분이 국자를 영심에게 건넨다. 영심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국자를 받는다. 국자의 차가운 쇠 느낌과 할머니의 오랜 체온이 동시에 느껴진다. 그리고 잔말 말고 국밥이나 끓여. 배고파 죽겠다. 어디? 며느리표, 국밥 맛 좀 보자. 네, 어머니. 욕쟁이 할매 국밥대를 이어 더 뜨겁게 끓이겠습니다. 며칠 후 옥분 내 국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아니, 전보다 더 붐볐다. 춘삼이 회장이 보낸 고급 세단들이 국밥집 앞에 줄을 서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뚝배기를 비우는 진풍경이 매일 펼쳐진다.
그들은 옥분의 밥값 손님이었다. 영심은 이제 능숙하게 손님을 맞는다. 더 이상 기죽지 않는다. 어서 오세요. 순대국밥 나왔습니다. 민규는 학교에 다녀와 주방 보조를 한다. 씩씩하고 듬직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옥부는 국밥집 한쪽 상석에 앉아 느긋하게 커피를 마신다. 손님들이 슬쩍 인사를 건네면 여전히 욕으로 화답한다. 할머니 건강하시죠? 흥! 너 같은 놈 밥 처먹는 꼴 보느라 평날 틈이 있겠냐? 얼른 처먹고 나가! 그때 주방에서 영심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어머니, 깍두기 맛이 좀 싱거운 것 같아요. 이년아! 깍두기에 소금을 이만큼 넣으라 했지? 그게 싱거우면 어쩌자는 거야? 국밥집이 장난이야? 이리 와! 옥부는 국밥집의 새로운 고문으로서 여전히 무쇠 국자 대신 무쇠 잔소리로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내 아들놈? 글쎄, 언젠가 오겠지. 올 때가 되면 온다. 그때까지 이 가게는 내 며느리가 지킨다. 내가 이 국밥집을 욕으로 지켰다면 인연은 정으로 지킬 것이다. 이 할미의 마지막 비밀 장부는 영심이 너 그 웃음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의견과 함께 남겨주시고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